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주말 토트넘 허스퍼와 리버풀의 경기 한준TV에서 매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분석하고 비평해주고 있는 유럽 현지 해설위원 알베르토 몬토야 해설위원의 독점적인 분석, 깊이 있는 통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알베르토 몬토야 해설위원이 직접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중계했기 때문에 실황 중계 음성까지 준비했습니다. 알베르토 몬토야 해설위원 스페인 출신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전문가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영국을 대표하는 라디오 방송이죠. 토크스포츠에서 스페인어권의 이제 팬들에게 스페인어 버전으로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하고 소식을 전해주는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했었고, 2019년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업체죠. 다진의 스페인판으로 이직을 해서 현재까지 전 세계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프리미어리그 중계 방송을 해설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일단 몬토야 해설위원이 이번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스페인어 버전 방송에서 중계를 했거든요. 이 중계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해서 어떻게 또 중계를 했는지 음성 들려드리겠습니다. Las últimas 5 veces que no ha marcado en la primera parte. Ojo, espera, Kane que tiene el zurdazo, se la pone ese señor. Balón para Son. Gol de Son para el Tottenham. Salta a la banca el equipo de Conte. Ahí en la esquinita con su afición. Aparece Son para marcar el 20º gol en esta Premier y para reventar la lucha por la Premier del Liverpool. ¡Qué bonita jugada hicieron los Spurs! La puso Kane, apareció ese señor y el pase de la muerte para que Son Heung-min la empuje a placer y tire por tierra de momento las esperanzas del Liverpool de ganar la Premier. Gol de Son, gol del Tottenham, Liverpool 0, Tottenham 1. 정말 화끈하고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중계 방송 음성이었습니다. 몬토 해설위원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경기를 직접 해설하고 중계한 몬토 해설위원의 경기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친구들. 알베르토입니다. 리버풀과 비긴 토트넘의 경기는 그야말로 스펙터클했습니다. 두 팀 모두 많은 공격을 펼쳤고 상대 골문을 노렸죠. 각각의 경기 계획에 따라서요. 리버풀이 주도권을 잡았죠. 많은 선수들이 압박하며 토트넘의 빌드업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콘테 감독의 토트넘도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함께 수비했고 경고했죠. 후방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습 기회가 올 때마다 리버풀에 타격을 줬어요. 공간을 활용했죠. 전 토트넘 공격이 리버풀에 꽤 큰 타격을 줬다고 봅니다. 한 골을 넣었지만 그 이상 득점도 가능했어요. 두 팀 모두 승리했고 두 팀 모두의 긍정적인 경기 결과는 아니었죠. 리버풀은 리그 우승,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고 리버풀은 쫓아가는 상황에서 맨시티를 더 압박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이루지 못했지만 두 팀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축구 좋지 않다. 게리 네빌은 역시 맨유에 어울리지 않는 감독인 것 같다면서 콘테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을 지적하기도 했었고, 클롭 감독도 나는 이런 축구 안 좋아한다고 했지만 토트넘이라는 선수단을 갖고 리버풀을 상대하려면 이런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이제 배부른 소리가 아니냐. 콘테 감독 입장이 돼보면 그 감독들은 안 그렇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날 경기 20호골을 넣으면서 정말로 득점왕 경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살라와 맞대결에서 살라는 골을 못 넣고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었잖아요. 정말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이 가능할 것 같은지 몬토야 해설위원이 짚어드립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흥미로운 선수이고 결정적인 선수였으니까요. 또 한 골을 넣어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을 넣었고 살라와 차이가 2골이라 득점왕 가능성이 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득점왕 가능성이 현실화된 거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2골을 남겨두고 있어요. 몇 주, 한 달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좋은 경기를 하며 중요한 골도 넣고 있었고 토트넘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골 7도움, 27개의 공격 포인트로 토트넘 득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건 광폭한 수준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골 중 12골을 왼발로 넣은 것이고 이 역시 어마무시해요. 한 시즌에 주발인 오른발보다 왼발로 더 많은 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넣고 있어요. 약발로 12골이나 넣었습니다. 리버풀전도 왼발 득점이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페널티킥 득점이 없다는 겁니다.
살라는 5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었고 살라는 페널티킥을 빼면 17골을 넣었습니다. 혹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페널티킥을 찼다면 살라보다 많은 골을 넣었을 겁니다. 정리하면 손흥민은 토트넘 최고 득점 선수고 페널티킥 없이 이뤘고 약발 왼발로 엄청난 골을 넣은 미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될 활약이고 선정돼야만 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기록적으로 대단하지만 또 경기적으로는 어땠는지 사실 리버풀을 상대로 대부분 경기는 수비를 해야 됐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전 경기력은 어땠는지 몬토야 해설위원이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리버풀전은 손흥민 선수에겐 어려웠을 겁니다. 플레이에 관여할 기회가 적은 경기니까요. 손흥민 선수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해야 했고 알렉산더 아놀드의 오버래핑을 견제해야 했습니다. henderson도 오른쪽 측면에서 많이 공격에 나섰고요. 손흥민 선수는 반대쪽에 쿨루셉스키와 더불어 리버풀이 공격할 때 수비적 수적 우위를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리버풀이 모든 지역에서 공격을 가는 팀이라 대비해야 했어요. 리버풀은 지금 폼이 아주 좋은데 리그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근 42승점 중 40점을 쓸어 담았어요. 14경기 중 13승을 거두고 있었죠. 비긴 경기는 에티하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치렀던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카라바오컵 챔피언이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고 FA컵 결승전에도 진출했죠. 그래서 현 시점에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팀입니다. 세계 최고의 팀 3손가락 안에 드는 팀입니다. 그래서 전 토트넘의 게임 플랜이 적합했고 콘테 감독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콘테 감독은 안필드 원정을 3번 치렀는데 첼시 시절과 토트넘에서 모두 지지 않았습니다. 안필드 원정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말했듯 공격 시에 압박을 풀어내고 빠르게 공을 되찾아야 해요. 리버풀이 공격 지역에서 공을 엄청 잘 빼앗는 팀이고 전방 압박을 상대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그 압박을 헤쳐나와 알렉산더 아놀드의 뒤를 잘 공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센터백 뒤 공간도 잘 노렸고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속도로 몇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골이 터지는 순간 그 위치에 있었어요. 위대한 3자 플레이였습니다. 해리 케인이 중앙으로 돌파했고 왼쪽 측면에 세세뇽에게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었기에 골을 넣었습니다. 9번 공격수의 전형적인 골이었어요. 경기력도 좋았다. 그렇다면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전체적인 활약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이 자체의 기록만으로도 입증이 되지만 실제로 유럽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활약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유럽의 현역 해설위원 알베르토 몬토야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로 모든 걸 가졌습니다. 토탈 풋볼리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골을 넣을 줄 알고 골을 만들 수 있고 후방에서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레스터 시티전처럼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슛도 할 수 있어요. 역습 상황에서 달려 들어가서 속도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오늘처럼 9번 공격수들의 골 냄새를 맡는 위치 선정으로 득점할 수도 있습니다. 골잡이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전, 지난번 리버풀전에도 득점하며 큰 경기에도 강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처럼 큰 경기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차이를 만드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많이 뛰어야 했고 어려운 경기였지만 결국 손흥민은 골을 결정해냈습니다. 이런 면모는 정말 위대한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마지막까지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에 도전할 겁니다. 살라의 이름이 오히려 덜 거론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더 스펙터클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팀 오브 더 시즌 올해 최고의 팀에 뽑히지 않는 것이 이상한 손흥민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강조를 여러 번 했던 몬토야 해설위원인데요. 손흥민 선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기 전반적인 얘기, 또 토트넘이 리버풀 상대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몬토야 해설위원이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경기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이 많은 기회를 만들었죠. 전방 압박도 하고 측면도 공략했어요. 리버풀은 토트넘에게서 많이 공을 따냈어요. 하지만 확실한 기회는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뒤에서 플레이를 잘했어요. 무엇보다 쿠티 로메로의 플레이가 대단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제가 보기에 로메로가 토트넘에 입단한 후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수비의 황제처럼 보였어요. 마네, 살라, 디아스나 조타를 상대로 기회를 내주지 않았고 꾸준히 막아냈고 예측 수비를 펼쳤습니다. 머리로도 수많은 공을 걷어냈습니다. 데이비스도 아주 잘했죠. 하지만 쿠티 로메로의 플레이가 더 좋아졌다는 건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메로는 토트넘의 후벤 디아스, 버질 판데이크, 치아고 실바 같은 선수가 되어 토트넘의 수준을 높일 미래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정말 최고의 수비수가 될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서 전방에는 공격에 손흥민이 있다면 후방에는 로메로가 토트넘을 이끌어갈, 토트넘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콘테 감독 체제에서 더 좋은 팀이 된다면 기둥이 될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스널이 리즈와의 경기에서 좀 이기면서 또 맨시티가 뉴캐슬을 이기면서 리버풀과 토트넘이 나란히 비기면서 서로의 목표를 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잔여 기간 동안 토트넘의 상황, 전망 어떤지, 그리고 다음 시즌의 상황까지 몬터 해설위원이 현재 토트넘으로 통해 앞으로 내다보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제 토트넘은 아스널과 경기를 앞두고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라이벌전, 더비전을 치릅니다. 그래야 마지막 라운드까지 차기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싸울 수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경기 후 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올여름 토트넘의 이적 시장 쇼핑 리스트는 아주 길 것입니다. 선수층이 얇은 콘테의 체제에 토트넘은 영입이 필요해요. 리버풀전도 평소와 똑같은 항상 같은 선발 명단을 내세웠죠. 쿨룹셉스키를 저번 경기와 바꿨지만 3백은 같았어요. 오비에르, 벤탄쿠르, 쿨루셉스키, 손흥민, 케인, 로리스, 얇은 선수층이고 14명, 15명만 뛰고 있죠. 다음 시즌 우승을 노리려면 좋은 수준에 있는 선수를 최소한 서너 명은 영입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유로파리그 진출은 최소한 확정했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는 최소한 나가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 이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대단한 시즌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테 감독이 부임한 뒤 토트넘의 성적은 첼시보다 좋고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에게만 뒤졌어요. 다음 시즌 토트넘은 리그 우승 경쟁은 어렵다고 해도 4위 경쟁은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게 된다면 유로파리그의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수도 있겠죠. 토트넘의 지금 느낌은 좋습니다. 올해 맨체스터 시티에 이겼고 리버풀과 2경기도 모두 비겼습니다. 두 팀을 상대로 지지하는 건 아주 좋은 기류입니다. 강력하고 거대한 팀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작은 팀, 견고한 팀들을 상대로 공격하면서 이길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영입이 필요하고 콘테 감독에게 시간이 더 주어져야 하죠. 리버풀전 무승부는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이후 안필드에서 브라이턴 이후 누구도 리버풀전 패배를 면하지 못했어요. 리버풀은 홈에서 12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경기 막판 호이비에르의 헤더 기회로 이길 뻔도 했어요. 그리고 아직 경기가 남았고 손흥민 선수는 2골만 더 추가하면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준TV는 2020-2021 시즌부터 이번 2021-2022 시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호스퍼 경기 활약 내용 유럽 현지의 정말 탁월한 분석력과 현장성을 갖고 있는 독점 정보를 갖고 있는 알베르토 몬토 해설위원의 비평 시리즈 연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널이 5월 13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치를 북런던 더비입니다. 이 북런던 더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경기 후에 알베르토 몬토 해설위원의 독점 비평 들으시려면 새롭게 개설된 한준TV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새로운 한준TV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